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15일이에요? 15일이죠. 일주일 뒤에가 이제 20일, 23일 크리스마스 되는데 일주일 뒤에. 야, 시간 빨리 가네요, 진짜. 자, 1시 반 정도 이제 수업 마칠 텐데 나머지 조금 더 하고 이제 수업 마칠까요? 휴업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뭘 보실 거냐면 휴업 신고했던 사람이 다시 영업을 할 적에 그 얘기요. 그러니까 휴업 신고했는데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 그러면 휴업 신고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길게 쉬는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등록증을 갖다가 구청에 갖다 주면서 휴업 신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다가 구청에 지금 등록증 갖다 보관시킨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4개월 쉬겠다 이렇게 되면 신고해야지. 등록증 갖다 맡겨야지. 그런데 이제 4개월 다 됩니다. 내일 모레가 끝나. 다시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등록증 찾아와서 걸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다 그러면 관청이나 뭐라고 해야 돼? 다시 할 겁니다. 재기신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할 적에 하는 거. 그럼 관청에서는 등록증을 어떻게 해? 이건 사무실에다 등록증 걸어놓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걸 수 있게끔 바로 돌려준다. 근데 만약에 4개월 쉬겠다고 휴업신고를 했던 사람인데 중간에 2달 만에 변심할 수 있잖아. 많이 바뀔 수 있잖아요. 2달밖에 안 쉬었지만 다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도 재개신고 합니까? 2달밖에 안 쉬었는데 해야지. 왜냐면 4개월 쉬겠다고 하면서 등록증 갖다 맡겨놓은 게 분명히 있잖아요. 재개신고 해야 찾아오지. 그러니까 4개월 쉬겠다고 휴업신고 했던 사람인데 2달 만에 다시 영업을 할 적에는 역시 재개신고해서 등록증 찾아와서 걸어놓고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당연히. 그런데 휴업신고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될 수 있죠. 한 달을 더 연장해서 쉬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몸이 안 좋아서 한 달 더 쉬고 싶어 이렇게. 쉬어보니까 너무 좋아. 한 달 더 이렇게. 그랬을 때는 신고한 휴업기간을 바꾸는 신고해야 돼. 그걸 무슨 신고라고 그래요? 변경신고. 주로 연장신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변경신고도 휴업신고했던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때도 역시 등록증은 그대로 보관시켜놔야 돼. 한 달 더 쉬는 거니까. 그럼 결론. 자, 빨간 걸로 해볼게요. 결론. 재개나 변경신고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재개신고나 변경신고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휴업신고 했던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러면 재개나 변경신고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못하지. 왜? 등록증 갖다 맡겨놨으니까. 등록증 붙일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재개나 변경신고는 방문해서도 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도 된다고요. 등록증 갖다 줄 건 아니니까. 응? 그래서 이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휴업신고는 어땠습니까? 아까 밑줄 그었는데 휴업신고는 등록증을 실제 갖다 이렇게 보관시키면서 해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되거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전자문서로 못하는 게 유배를 난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로 돼. 아까 고용신고도 전자문서로 돼요. 인장등록도 정부24 가서 등록해요. 인터넷으로 돼.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게 없어.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방금 전에 나왔지. 뭐가 안 돼? 휴업신고. 전자문서로 못하는 게 방금 전에 나왔잖아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휴업신고 할 때는 전자문서로 못해요. 그게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못한다는 걸. 다른 건 다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게 재개나 변경신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재에서는 120페이지 밑에 가시면 네모 2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재개신고. 그래서 가로 1번에 보면 개업공인인계사가 휴업신고한 뒤에 업무를 다시 재개하고자 했을 때는 재개신고서에 의해서 등록관청에다가 미리 재개신고하셔야 되겠다. 그 재개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붙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세채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문서에 한 신고도 가능하다. 전자문서에 동그라미 딱 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가로 2번 재개 신고 받았던 등록관청은 어떻게 해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반납받아놨던 등록증을 즉시 돌려주죠. 걸고 영업하게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지. 즉시 돌려준다. 그 다음 오른쪽 가시면 변경신고 나옵니다. 변경신고. 휴업기간을 바꾸려고 합니다. 주로 연장이라고요. 그때는 변경신고서에 의해서 미리 변경신고해야 되겠다. 이러한 변경신고할 때도 등록증을 첨부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못하죠? 변경신고할 때 등록증 안 붙이죠? 따라서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다. 전자문서, 둘째 줄에 전자문서 동그라미 딱 쳐두시면 돼요. 그래서 휴폐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거의 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살짝 읽었습니다만은 이거 보세요. 중개업소를 폐업하는 게 있잖아. 폐업. 자, 중개업소를 때려치려고 그럽니다. 물론 개공이죠. 그랬을 때 미리 등록관청에 가서 폐업하랍니다라고 신고하셔야 돼. 미리. 폐업할 거예요. 폐업하려고 그래요. 지금 신고. 이렇게. 그때 폐업 신고할 때 아까 뭘 떼어가라고 그랬죠? 등록증을 갖고 가라고 그랬죠. 사무실에 걸려있던 거. 이게 있어야지만 폐업 신고를 받아줍니다. 그 바람에 폐업 신고할 때는 방문해서 하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하는 것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했었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돼요. 여기다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응? 난 이거 조금 공부하고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그때는 이제 조금 하는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요.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됐었습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가셔서 이제 저기 가보실게요. 126페이지.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이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중개계약 이렇게. 아이고 빨간색. 빨간색이 돼버렸네. 자, 중개계약. 중개계약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말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중개계약이 뭔지 말씀드릴게. 중개계약은 요 집주인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와가지고 집을 팔아달라고 내놔. 그래서 살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막 해, 여기서. 그때 부동산에 와서 집 좀 팔아주시오. 그러니까 사장님이 뭐야? 그거 그러면 살 사람 내가 한번 붙여볼게요. 라고 사장님이 나서면서 해보겠다고 하는 거야. 그걸 중개계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중개 서비스를 소개시켜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여기는 제공을 해주기로 하는 둘간의 약속이야. 이걸 중개계약이라고 그래. 사회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내놨다 이거지. 의뢰. 그럼 이런 중개계약을 체결해 본 적 있으시냐고. 많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근데 이 말을 안 써서 그런 거야. 부동산에 내놨어. 여기 이런 거지. 매물로 내놨어. 이런 얘기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봤다. 이거잖아. 나 이런 집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집 있어요? 알아봤죠? 그게 또 중개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사장님이랑 이쪽 손님이든 이쪽 손님이 서로 소개시켜 주기로 일단 뭐예요? 약속한 거예요. 소개시켜 주기로. 그게 뭐예요? 중개계약이다. 양쪽이 다 있을 수 있어. 보통 이러한 중개계약은 말로 하든가요? 서면으로 하든가요? 대부분 말로 하지. 서면으로 한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을걸? 다 이걸로 하지.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독특한 사람 있잖아 또. 자기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세상은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중개계약 체결할 때 여러 부동산에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한 부동산에만 내놓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한 부동산에만 내놓는 경우도. 자, 보통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때 여러 부동산에 내놔요? 한 부동산에만 딱 내놔요? 여러 부동산에 내놓지.
이렇게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것을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그래. 왜냐? 보통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고 한 부동산에만 내놓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전속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전속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없고 다 일반이다 하는 얘기지.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중개계약인 거예요. 중개계약.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이게 어디 나오냐면 128페이지부터 나와 있어요. 128페이지 보면 중개계약상의 의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네모 1번이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이라.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거죠. 그래서 첫 줄에 보면 불특정 다수의 많은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의뢰를 하고 차후에 가장 먼저 계약을 성사시켜준 사장님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보통 이거 일반 중개계약을 많이 체결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딱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이 한 지문 정도 출제거리예요. 한 지문.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오면 한 지문. 근데 핵심이 뭐냐. 이러한 일반 중개계약은 말로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서면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는 일반 중개계약서에 서면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어. 이거 권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사람, 만드는 사람, 이게 누구냐면 그 유명한 높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요거.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129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로 3번에요. 그 네 줄을 갖다 지금부터 가로 3번 별표 치시고 네 줄은 빠짐없이 읽으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법에 써져 있다. 그거요 지금.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국장. 자, 그때 그 서식은 표준 서식이 법정 서식인데 지금 칠판 보시면 일반 중개계약서 이게 법정 서식이에요. 이러한 일반 중개계약서를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표준 서식인 법정 서식을 만들어 놨을까요? 만들어 놨다. 그래서 거기 보면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지 14호 서식으로 권장 서식이 규정되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한 일반 중개계약서란 법정 서식을 우리 이제 손님들은 우리 중개업 사장님은 반드시 써야 됩니까? 왜 반드시 써야 될 의무는 왜 그렇죠? 권장사항이니까. 권장. 그 다음에 말로도 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꼭 일반 중개계약서를 써야 될 의무는 없지. 쓰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 끝에 보시면 이 서식은 권장사항에 불과하니까 사용해야 될 의무는 없다. 하나도 뺄 게 없습니다. 그거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경 한번 해보세요. 구경.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일반 중개 계약서라고 되어 있죠. 요게 뭐라고요? 표준서식.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법정서식. 그래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이걸 꼭 써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요. 그거 공부한 거예요. 자, 넘어가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 가냐면 132페이지 갑니다. 132페이지 가셔서 이제 한 장 정도 하면 오늘 수업이 끝납니다. 자, 전속을 보려고 그래요. 시험은 전속 중개계약이 주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전속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한 부동산에만 내놓는 거. 한 사장님한테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는 되게 좀 드물어요. 근데 가끔 있어요. 가끔. 사장님 믿으니까 사장님한테만 내놓을 테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전속이야. 가끔은 매물 광고 올라온 거 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개해 주려고 딱 하면 주인한테 전화 와가지고 우리는 대박하고만 합니다. 대박에만 내놨습니다. 대박하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사장님하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야. 무조건 대박을 통해야 된다는 거야. 대박 부동산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전속으로 맡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전속은 말로 못해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 계약서를 꼭 써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어떻게 해?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었죠. 전속은 꼭 써야 돼. 말로 하면 안 돼 이건. 말로 했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들은 132페이지 중간 정도 2번에 가로 1번 보세요. 132페이지 2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죠. 개업공인인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을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를 꼭 써야 된다. 안 쓰면 안 된다. 말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저희가 전속중개계약 의뢰를 받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고 그랬죠. 근데 말로 했지 전속중개계약서를 쓴 적이 없어요. 다 말로 합니다. 해외에 있는데 지금 국내에 머물 때 집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단골이야 단골. 그래서 지금 해외에 체류 중인데 국내 이제 가끔씩 들어올 것 같은데 좀 집을 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한테만 맡긴다 이렇게 얘기해. 말로 했지 말로. 근데 지금 법에는 말로 하면 된다고 그래야 안 되네. 전속중개계약서 써야 된다고 그러지. 한 번도 저 써본 적 없어요. 법을 안 지켰죠, 저.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업무정지를 받게 돼요. 근데 이거 안 썼다고 그래가지고 업무정지를 때리겠다고 구청에서 전화 오거나 그 시비 건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시험 보실 때는 아셔야 돼. 전속중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전속인데도 불구하고 안 쓰면 업무 정지죠. 그리고 분쟁 생길까 봐 몇 년간 보존하게 돼 있어요? 3년간 보존하게 돼 있어. 아, 이걸 안 썼으니까 보존한 적이 없죠? 근데 사실은 말로 그냥 슬쩍슬쩍 전속 더러더러 맡기기도 해. 그러니까 사실. 근데 안 지키면 영업정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봤어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속일 때는 한 부동산에만 내놓지만 매물 정보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 매물 정보는 널리 퍼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물에 대한 정보를 만약에 전속으로 맡았다고 해서 저만 딱 그걸 갖다 숨기고 있으면 계약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부동산에 맡기는 건 맡기는 건데 책임지고 하도록 맡기는 건데 정보는 어떻게 해요? 퍼뜨릴 의무가 있어. 정보를 공유하게끔 돼 있다고. 공개. 그래서 전속으로 맡으면 정보 공개는 7일 안에 정보를 널리 퍼뜨리게 돼 있고 이거 안 하면 등록 취소까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전속으로 맡은 개업 공인인사의 의무 중 핵심적 의무가 정보를 퍼뜨릴 의무야. 좀 이따 밑줄 그을까요? 근데 퍼뜨릴 때는 보세요. 정보망에 올리거나 인터넷 망에 올리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니면 일간신문에 광고에서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돼. 근데 요새는 뭐 누가 신문 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어디에 올려요? 망에 올린다. 망에. 여기다 올리든지.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죠? 전속이랑 계약을 잘 안 한다니까. 근데 전속으로 맡았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걸 시험에 내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망에 올리거나 인터넷 망에 올리거나 아니면 일간신문 이렇게. 며칠 안에? 7일 안에. 그래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게 한 7가지 있어요. 여러분. 좀 이따 봐요. 그런데 전속으로 맡기면서도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해 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드물지만 공개하지 말라고. 어떤 경우에 전속으로 맡기면서 이렇게 공개하지 말라고 할까요?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 전속으로 맡기는데도 불구하고 공개 안 하면 자기한테 불리할 건데도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일까요? 드물긴 해. 응? 어떤 사람이 빚이 많아가지고 자기 부동산을 몰래 정리해서 도망가려고 했을 때 예?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장인어른은 그런 사람 집을 사가지고 돈 벌었어. 장인어른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날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그 빚쟁이들이 이 집 싣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집 들어갈 때 막아서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제 소문 들어갔고 막 그래가지고 법무사한테 막 가가지고 등기를 먼저 쳤다 이거지. 등기 먼저 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들어가고는 다음 문제고.
응? 이사 가는 날 보통 잔금 치르고 등기 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류 갖고 막 등기를 제일 먼저 쳤다 막 무용담처럼 얘기하지. 근데 그렇게 빚 정리하고 도망갈 때는 자기 옆에 있는 부동산에 내놓는다, 좀 떨어진 곳에 내놓는다. 어떻게 잘 알아? 좀 떨어진 곳에 내놔. 내놓을 때는 그 한 부동산에만 내놓는다, 아니면 여기저기 소문나게 여러 군데 내놓는다. 한 군데만 내놓지. 진짜 잘하네. 그리고 내놓을 때는 인센티브를 줘야지. 그죠? 쉬쉬하면서 파시되. 그러니까 전속인데도 불구하고 뭐요? 비밀로 해줄 걸 요구하면서 이 가격에 팔아주면 중개보수를 조금 준다고 그래? 많이 준다고 그래? 다 경험이 있으신 분처럼. 그럴 때는 공개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야. 쉬쉬. 이렇게 하나? 쉬쉬. 기업들이 매물 팔 때도 그래요. 쉬쉬하면서 팔아요. 안 좋은 소문나면 별로 좋을 게 없으니까. 예?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속으로 맡았을 때는 매물 정보를 100% 공개해야 됩니까? 전속으로 맡았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물 정보를 100% 공개하냐고. 100% 공개는 아니에요. 의뢰인이 싫다고 하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32페이지. 132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며칠 안에 7일 안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물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다. 다만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오면 그때는 어떻게? 거꾸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러면서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 동그라미 A번부터 G번까지 공개할 내용이 쫙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암기하셔야 되지만 지금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A번. 그러니까 망에 올릴 때 매물 정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동그라미 A번. 중개상물의 종류나 주소나 지목이나 면적이나 용도나 구조, 건축연도, 그죠? 건축연도가 1992년, 연식이 20년, 30년 됐구만, 이렇게 공개하라는 뜻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 공개할 때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공개해라. 제일 많이 공개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요 중에서? 제일 많이 공개되는 권리관계 요 중에서 어떤 거? 그렇지, 저당권이 대출빚이야, 대출빚. 대출 얼마 있다, 이거 공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저당권이에요. 그 다음에는 임차권이에요. 임차권은 이제 세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거 얘기거든. 얼마에 세를 사는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런 거 공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시험에서 중요한 거, 지금부터 밑줄 긋고 형광펜 칠하셔야 돼. 다만,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 등 개인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임차인의 개인정보, 저당권자의 개인정보,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 민감합니다. 개인정보. 응? 민감해. 예. 나중에 이거 크게 개인정보보호법 여기 막 걸려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어떤 사람이 저한테 분양받은 사람들 명단을 저한테 주겠대. 예? 그래가지고 그걸 좀 잘 팔아보래. 예? 예, 그 명단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아파트 분양 받은 사람 명단, 그 앞에 중개업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단을 알아야지만 주인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전세 내올래요, 팔래요, 막 이런 거, 예? 전화 작업을 할 수 있잖아. 그 명단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걸 제가 받아가지고 돈 받고 팔면 저는 어떻게 돼요? 쇠고랑을 잘못하면 걸려들면. 그래서 2번이나 그런 기회가 있지만 제가 뭐예요? 간이 콩알만 해져갖고 시도도 못 해봐서 그게 다 개인정보 관련돼. 그래서 가끔씩 부동산 중에 그런 명단 같은 거 갖고 있다가 거기 있는 그 소비자들, 거기 주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전화 찾고 오니까 짜증나가지고 막 고소고발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나와. 그 개인정보야 그게 전부 다. 쉽지 않다고 세상살이가. 예? 그래서 요 2줄이 엄청 중요합니다.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그 다음에 C번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공법 시간에 용도, 지역 이런 거 배우시죠?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이런 거 배우시잖아. 농림지역 이런 거 배우시잖아. 그런 걸 공개해라 이 말이지. 자, D번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의 상태 이렇게. 특히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가스 나올 때 이게 도시가스인지 아니면 인덕션 쓰는 건지 주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공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공개하라는 뜻입니다. 열공급 그러니까 이게 뭐 보일러와 관련된 거죠. 지역 난방인지, 개별 난방인지, 뭐 중앙 공급식인지 그런 거 공개하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도 공개해라 이거지. 그래서 도배 그러니까 벽면 상태가 막 누수가 심해, 비가 많이 새, 누수 막 이런 거 있으면 공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F번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여기서는 노원역으로부터 2분 거리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노원역 롯데백화점에서 5분 거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장 학교 등과의 시장의 시장 저것도 백화점도 재래시장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형 등 입시 조건 이거 공개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일조, 소음, 진동 등 뭐요? 환경 조건도 공개하시라 이렇게. 그 다음에 9번 중요합니다. 가만 써보세요. 거래 예정 금액을 공개하는데 거래 예정 금액은 뭐냐? 어떤 사람이 전세를 놓을 때 9억 5천에 전세를 놔달래. 그러면 그 9억 5천이 예정 금액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13억 5천 밑으로는 절대 안 팔겠대. 그래서 13억 5천에 팔아달라고 우리 부동산에 내놨어. 그러면 13억 5천이 뭐예요? 예정 금액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속으로 맡은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13억 5천에 팔려고 저한테 의뢰했으니 망에 올릴 때 13억 5천으로 금액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에 나왔다고? 13억 5천에 나왔다고. 응?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밑줄 긋고 형광펜 칠하는 거예요. 공시지가도 공개해야 돼.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밑줄 긋고 형광펜 칠합니다. 다만 임대차에 대해서 전속으로 맡았을 적에는 공시지가를 어떻게 해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매매하고 다르게 임대차를 갖다가 전속으로 맡았어. 그때는 공시지가를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두 군데 밑줄 긋고 형광펜 칠했죠? 그 두 군데 갖고 출제합니다.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 금지.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공개하는 게 원칙이나 임대차에 대해서 전속으로 맡았을 때는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이 두 가지 갖고 출제합니다. 주인공입니다. 나머지는 들러리예요. 나중에는 암기해가지고 좀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긴 하나 암기 안 해도 시험 보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 밑줄 그은 걸 많이 읽어주셔야 되겠다 이 말이죠. 자 마무리 지어봅니다. 이렇게 전속으로 맡았을 때 핵심적 의무는 정보 공개 의무고 이걸 안 지켰을 때는 등록 말소될 수 있는 사유예요. 7일 내에 공개할 걸 공개 안 하거나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떠벌리고 다니거나 공개해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했으면 공개했다고 손님한테 알려주는 의무가 있어요. 이때는 말로 하면 안 돼. 뭐로 해야 돼요? 문서로. 전속중개계약도 말로 하면 안 되죠. 뭐로 하죠? 전속중개계약서를 써야 되죠. 그 다음에 공개했다고 알려줄 때도 뭐 말로 하면 안 되고 뭘로요? 문서로. 그래서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해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업무 처리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 알려주게 돼 있다고. 업무 처리 상황을 어떻게 한다고요? 통지하게 돼 있다. 중간중간에 통지하시라 이렇게 돼 있다고. 업무 처리 상황을 어떻게 한다고요? 통지한다. 이때도 뭘로 해야 돼요? 문서. 말로 하는 게 없네 지금 보니까 그죠? 다 뭐로 해야 돼? 문서로 해야 돼. 그리고 중간중간에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보고하는 거니까 최소한 뭐예요? 2주일에 중간중간이 한 번 이상은 보고하시라 이 말이지. 손님들이 뭐 저 내세우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마음에 들고 뭐 싸고 뭐 다 좋은데 뭐 그 불만인 사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전달해 줘야지만 개선해서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걸 정보를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지금 133페이지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인계사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공개한 내용을 뭐로 통지해라? 그렇지. 문서로 통지해라. 동그라미 4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속개혁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어떻게 해요? 뭐로 통지해라? 문서로 통지해라. 이렇게 돼 있어. 아시겠어요? 네, 거기까지 봤어요. 자, 그럼 OX 문제를 풀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OX 문제로 갑니다. 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에 크게 할 수 있나? 대리를 할 수 있다. 법인이 공매 물건에 대한 대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이 공매 대리할 때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한가요? 필요 없다고요. 아까 질문 드렸었죠, 이거? 공매 대리, 공매 알선 다 필요 없어요. 어느 때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한가요? 어느 때 법원 등록하는 게 필요한 건 법원 등록 언제? 경매 물건이고 그 다음에 또요? 대리할 적이지. 알선도 아니고요. 경매 대리만 그렇습니다. 자,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지 있다. 분양 대행은 가만히 보니까 주택하고 상업용 건축물 두 가지. 3번. 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자에게 손해 입힌 경우에 그 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만 배상 책임을 진다. 많이 아니고 우리 보조원이랑 연대 책임지죠. 많이 아니고 같이 책임지죠. 같이가 연대요. 같이. 둘이 같이. X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양벌 규정에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동 책임을 진다. 개공이 과실로 재산상 손해 입혔어. 사장님이 사고 쳤네. 우습네. 그랬을 때 우리 소공도 같이 공동 책임을 진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뭐 소공은 왜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어? 사장이 책임져야지. 사장이 사고 쳤는데. 근데 소공이 사고 치면 사장도 책임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요.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법인이 아닌 개공이라고. 여러분, 중개행에 사용하는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이거 아닌데 지금 어떤 인장을 등록하고 써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가족관계등록부 하나 더 있죠? 여기 아니면 주민등록표 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해야 되겠다. 그죠? 기재된 성명이 뭐예요? 나타난 인장을 등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한 인장은 중개업에 개설 등록하기 전에 해야 되겠다.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전에 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죠.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다. 이렇게. 자, 7번. 휴업과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다가 할 수 있다 없다. 휴폐업신고는 등록증을 가져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첨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해서 하는 건 인정이 돼도 전자문서로다가는 할 수가 없다죠. 얘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휴업기간에 변경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갖다 첨부한다. 이 변경신고나 재개신고는 휴업신고 했던 사람이 하니까 변경이나 재개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갖다가 첨부할 수가 없죠.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첨부해? 첨부한다고 거짓말 해놨죠 지금.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셔야 되겠다. 전속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은 5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 이거 보존 안 하면 어떤 제재 받는다고 그랬어요? 업무정지. 전속중개계약서 안 써도 뭐 어떤 제재 받아요? 업무정지. 보존 안 해도 업무정지. 그런데 전속으로 맡았는데 공개를 안 하면, 정보 공개를 안 하면 등록 취소. 그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사물의 정보를 갖다가 공개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되겠다. 개인정보는 공개하면 안 된다.
뒤에는 아직 이번 주 진도 못 나갔어요. 다음 주에 정보망부터 진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일주일이 끝났네요. 기쁘죠? 예. 주말 잘 쉬셨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